럭셔리 벤츠 매장의 문이 열리고 노부부가 들어선다. 이른이 넘은 정호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매장 안은 번쩍이는 금속과 고급스러운 향기로 가득 차 있죠.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한쪽에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중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민수가 노부부를 발견하고는 동료들에게 눈짓합니다. 또 구경만 하러 온 분들이네. 민수가 동료들에게 작게 속삭이자 몇몇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40대로 보이는 지우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차분하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그는 노부부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민수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하지만 노부부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의 눈빛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정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차를 좀 구경하러 왔네. 민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아, 그러세요? 여기 있는 차들은 모두 프리미엄 모델이라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만. 그의 말투에는 당신들이 살 수 있는 차가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묻어났죠. 한편 매장 구석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지훈을 향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쟤는 왜 항상 저렇게 진지해? 영업은 센스인데 말이야. 한 여직원이 말하자 다른 직원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융통성도 없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판매왕이 되겠어? 지우는 이런 말들이 들리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익숙한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옆 책상에는 지난달 실적표가 놓여 있었는데 꽤 좋은 성적이었음에도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소외된 분위기였습니다. 노부부는 민수의 태도에 눈치챘는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한숨을 살짝 내쉬며 전시된 차량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그냥 다른 데로 갈까? 하고 작게 속삭였지만 정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보고 가자고. 민수는 그들이 멀어지자 동료들에게 눈을 굴리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런 분들은 그냥 시간 낭비야. 살 능력도 안 되면서 구경이나 하고. 그때 지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부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죠. 야, 지훈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진짜 고객이나 응대해. 오늘 오후에 기업 임원분들 오시는 거 잊었어? 하지만 지우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노부부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매장의 영업사원 김지훈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정호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지훈의 친절한 태도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대해주니 어색하기도 했지만 두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네, 젊은이. 사실 우리 아들 결혼 선물로 좋은 차를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정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종류의 차량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는 노부부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필요와 예산에 맞는 차량들을 친절하게 소개했죠.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은 피식 웃으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오늘도 시간 낭비 중이네. 쟤는 왜 저런 손님한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어차피 살 돈도 없을 텐데. 하지만 지우는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부부에게 진심을 다해 설명했어요.
그는 가격표를 보여주며 이 모델은 기본형이 7천만 원대고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부부는 지훈의 설명을 경청하며 여러 질문을 했고 지훈은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죠. 지훈이 노부부에게 차량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민수는 지켜보다 못해 참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다가와 지훈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이 차는 기본형도 가격이 비싼데 풀옵션으로 하면 억대를 훌쩍 넘어갑니다. 혹시 그냥 구경만 하시려는 거면 다른 곳을 추천해 드릴까요? 민수의 말에 매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노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지훈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럼 이 매장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 뭔가요? 지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S클래스 최고급 모델로 풀옵션으로 하면 3억 5천만 원까지 갑니다. 민수가 비웃듯 끼어들었죠. 네, 맞습니다. 거의 4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죠. 아마 이 정도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호 할아버지는 낡은 가방을 열어 두툼한 수표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 정호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매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다른 직원들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표 뭉치는 분명 수억 원이 넘어 보였습니다. 지훈도 놀랐지만 그는 곧 직업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네, 충분합니다. 어떤 색상을 원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검은색이 좋겠네. 우리 아들이 검은색을 좋아하거든. 민수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정말 좋은 선택이십니다. 저희 S클래스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에요. 제가 옵션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정호 할아버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매장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훈은 긴장된 표정으로 매니저를 부르러 갔고 곧 40대 후반의 박 매니저가 급히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고객님? 박 매니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매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죠. 이 직원에게만 계약하고 싶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지훈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매니저는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지훈 씨는 저희 매장의 베테랑 영업사원입니다. 그때 순자 할머니가 민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덧붙였죠. 그리고 저 직원은 해고해야겠네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매장 내부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른 직원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 매니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호 할아버지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저 직원은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또 구경만 하러 온 분들이라면서 말이죠. 우리가 다 들었어요. 순자 할머니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 능력도 안 되면서라는 식의 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손님을 판단하는 직원이 있는 매장에서는 차를 사고 싶지 않네요.
박 매니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민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죠. 민수 씨, 이게 사실입니까? 민수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고객님들이 정말 관심이 있으신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정호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대화한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들어볼래요? 민수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어요. 박 매니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말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매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민수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 씨, 짐을 싸세요. 지금 당장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매니저님, 잠깐만요. 제가 이번 달 실적 1등인데 이런 식으로. 고객을 차별하는 직원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필요 없습니다. 박 매니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명심하세요. 우리는 고객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겁니다. 민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이내 분노에 찬 눈빛으로 지훈을 노려봤어요. 마치 내가 내 자리를 뺏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지훈은 그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박 매니저가 민수에게 사무실 열쇠와 직원 카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민수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책상에서 개인 물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내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정호 할아버지가 박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매장의 책임자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 적합할까요? 박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저희 브랜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계약하는 직원, 바로 이 사람이 적임자 아닐까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유일하게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준 분이니까요. 박 매니저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사실 지훈은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화려한 영업 스타일이 아니라서 승진에서 항상 밀려났었죠. 그러나 오늘의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물건을 챙기던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매장 실적의 30%를 책임지고 있는데 겨우 노인 한 쌍 때문에 저를 해고한다고요? 박 매니저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 겨우 노인 한 쌍이라는 그 말이 바로 당신이 왜 여기 있으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당장 나가세요. 민수는 분노에 떨며 마지막 짐을 챙겨 매장을 나갔어요. 그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 중 일부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도 평소 지훈을 무시하거나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지훈은 이런 극적인 상황에 어리둥절했지만 노부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순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린 오래 살면서 많은 걸 봤어. 사람을 판단할 줄 알지. 넌 좋은 사람이야. 박 매니저는 정호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를 VIP 룸으로 안내하며 지훈에게 계약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업무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귓속에는 방금 일어난 일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었죠.
며칠 후 벤츠 매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는데 모두들 무언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특히 지훈과 가까이 앉았던 직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죠. 박 매니저가 회의실에 들어오자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중요한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매장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사와의 논의 끝에 김지훈 사원을 이 매장의 부점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술렁였어요. 몇몇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지훈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 매니저가 계속 말했죠. 이번 인사는 단순한 실적이 아닌 고객에 대한 진정성과 직업 윤리를 높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지난주 벌어진 일은 우리 매장의 서비스 철학을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승진 소식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어요. 박 매니저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주 방문하셨던 고객님들 정호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사실 벤츠 코리아의 대주주 가족이셨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직원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고 지훈을 무시하던 동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익명으로 매장을 방문해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매장이 테스트 대상이었던 거죠. 이 말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어요. 특히 평소 지훈을 무시하고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직원들은 자신들도 민수처럼 해고될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부터 김지훈 부점장님의 지도 아래 우리 모두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훈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했을 뿐인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두와 함께 좋은 팀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새롭게 배정받은 부점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매장 구석에서 홀로 일하던 평범한 영업사원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사무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이 그를 맞이했어요. 지훈은 잠시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릴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는 서랍에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작성해온 고객 서비스 개선안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의 아이디어들이었죠.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지훈을 가장 많이 무시했던 영업사원 유진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훈 씨. 아니, 부점장님. 잠시 시간 좀 있으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유진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훈 씨를 많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훈 씨가 항상 조용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제가 화려하게 고객을 응대해도 정작 고객 만족도는 지훈 씨가 더 높았으니까요. 지훈은 잠시 유진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요. 앞으로는 서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유진이 나간 후 차례로 다른 직원들도 지훈을 찾아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 모두 지훈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고 말했죠. 오후에 지훈은 전체 직원들을 모아 첫 회의를 열었어요.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화려한 영업 스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믿어온 한 가지가 있어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영업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경청했어요. 지훈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매장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은 잠재적 고객이며 무엇보다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경험과 가치입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지훈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매장은 달라질 겁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서비스 정신이에요. 함께 변화해 나갔으면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매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더 이상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고 모든 손님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 후 벤츠 매장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죠. 지훈의 리더십 아래 매장은 전국 지점 중 서비스 평가 1등을 차지했어요. 이날 아침 특별한 손님이 매장을 찾았습니다. 정호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가 젊은 남자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직원들은 그들을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지훈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차는 잘 받으셨나요? 정호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아들 결혼식 때 멋지게 타고 갔네. 오늘은 우리 아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왔어. 옆에 서 있던 30살 남짓한 남자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호라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차를 구매하신 과정과 부점장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순자 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아들이 멋진 선물도 받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을 배웠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 말이야. 정민호가 덧붙였어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이 경험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비슷한 정신을 갖고 고객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때 매장 밖에서 초라한 모습의 민수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취업에 실패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듯 했어요. 잠시 매장을 바라보던 민수는 지훈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리고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나도 민수처럼 될 수 있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 혹시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말해보게 젊은이. 지훈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민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그도 분명 교훈을 얻었을 테니 다른 지점에서라도. 정호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자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고려해보지. 용서와 두 번째 기회는 중요하니까. 정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니까요. 지훈이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진 분들 덕분에 저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다른 이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정호 할아버지가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이 성공해야 하는 법이죠. 앞으로도 쭉 그 마음 잃지 말게. 매장을 나서는 노부부와 그들의 아들을 바라보며 지훈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점장으로 승진한 지훈의 당당한 모습과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될 민수의 인생이 서서히 교차되기 시작했죠.